반갑습니다, 여러분. 차인가입니다. 오늘은 내 몸을 살리는 먹거리, 그 중에서도 농산물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 사는 종이 됐더라면 어쩌면 굉장히 삶이 편리하고 편안해질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종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스님 한 분이 책에서 읽었는데 히말라야 산에 가면 물과 햇빛만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수행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인간사가 편리하고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싸움이 그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지구상에 어떤 생명체도 먹지 않고는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먹어야 됩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체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한테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먹거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먹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먹고 살아가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만약 거기 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서 건강을 굉장히 챙기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굉장히 약해서 그렇기에 장기의 기능이 약해서 먹거리를 가려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그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지. 여러분들이 만약 내 몸을 살리고 싶다면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 내 몸을 살리는 첫 번째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먹거리를 갈아 먹으면 이렇게 가죠. 오래 살라고 먹거리를 갈아 먹노. 그런 말씀을 하지. 물론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장기가 굉장히 약했고 그렇기 때문에 먹거리가 중요한 줄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마시면서 몸이 맑아지고 몸이 살아나면서 그 몸이 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염되지 않는 먹거리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제가 먹는 먹거리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건강을 유지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거의 생존입니다. 생존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매일매일 건강이 유지되어지고, 그렇다 보면 무엇입니까? 오래 살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오래 살기 위해서 제가 먹거리를 갈아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무엇입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먹거리를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몸이 아프거든. 위장도 아프고 뭐 눈도 따갑고 간이 아파서 해독이 좀 기능이 안 좋아서 눈도 따갑고 머리에 두통도 오고 어떤 데는 설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 그런 몸이지. 그래서 몸이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와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다가는 그건 하루가 그냥 그 먹었던 먹거리의 독소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루를 다 보내야 되는 그런 행위이지. 제가 일을 못하지, 그러면. 그만큼 저한테는 먹거리가 중요하지. 그런 먹거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그들은 그냥 먹어도 소화도 잘 시키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은 몸이 약한 사람, 특히 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분명히 먹거리를 가려 드셔야 합니다. 내 몸을 살리는 먹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염되지 않는 먹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염되지 않는 먹거리를 무엇이냐? 원재료가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가공 과정이라든지 보관 과정에 오염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쳐두고 첫째는 원재료가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원재료가 오염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야, 우리나라에는 농약을 치지 않고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농민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농약을 치고 이런 것을 보았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치지 않으면 농작물을 수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은 그렇게 치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그거는 뒤로 다 친다고 말씀을 하지. 물론 뒤로 다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치지 않고 재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거기 유기농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유기농은 아니지만은, 왜냐면 유기농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절차가 좀 복잡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농산물인데 유기농만큼 좋은 농산물도 그렇게 재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이제 농약을 파는 농약상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농약 치고 나면 한 2, 3주만 되면 이렇게 바람에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고 비 한 번 오면 싹 씻기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이런 상황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먹어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가 느끼는 그 강도하고 우리가 그냥 일용상에 이렇게 기계치로 나타나는 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농약 잔류검사학기는 거의 없는데 그거는 완전한 어째 보면 오염되지 않는 농산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잔류검사상에서는 기계치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 몸은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몸이 예민해지고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워낙 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농약을 치는지 농약을 끄는지
몇 년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입니까? 농산물이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몸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몸에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몸을 건강하게 살리려고 그러면 무조건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치지 않는 그런 농산물을 드셔야 됩니다. 아, 이거 목이 마르네. 잠시만 차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요즘 화학 비료라든지 인공적인 어떤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키니까 그렇다면 퇴비를 만들어서 쓰면 되지 않냐고 퇴비를 만들어서 쓰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퇴비가 더 화학 비료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민들은 퇴비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퇴비를 만드는 원재료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볏짚이랄까, 그리고 동물들의 배설물이랄까, 그리고 한약 재료랄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퇴비를 만들지. 그런데 그 원래의 그 볏짚, 만약 볏짚이 농약을 치갖고 자라난 그 볏짚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이 항생제라든지 뭐 호르몬제라든지 이런 걸 투약하고 그 주는 먹이도 그렇게 오염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먹이를 먹고 배설한 그런 배설물이라든지, 그리고 한약재료도 어떻습니까?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를 엄청 주지. 그렇게 키웠던 한약재를 가지고 그걸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든다고 해서 그 퇴비가 오염되지 않는 퇴비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발효를 시키면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죽일 만큼 화학적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놈인데 그것이 발효를 시켜갖고 거름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 뭐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한꺼번에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퇴비를 써서 무엇입니까? 재배한 농산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오염된 퇴비가 어쩌면 우리가 항상 직접적인 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간접적으로 오염된 그런 농산물은 나중에 뒤로 칩니다. 뒤로 한참 먹고 나서 그런 농사를 먹고 한참 있으면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파하지. 그래서 그런 농산물도 여러분들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무엇입니까? 숙지를 못하죠. 이거는 그냥 퇴비를 써서 만든 게 있기는 훨씬 비료 농약을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서 훨씬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농산물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땅이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땅이 되려면 어떤 땅이 되냐면, 예전에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써서 이렇게 재배한 그런 땅이라도 한 20년 정도가 넘었어야 그 다음부터는 농약이랄까 화학비료에 대한 어떤 땅에서 검출되는 것들이 거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되어집니다. 물론 유기농을 재배하는 데는
한 5년만 이렇게 있고 나서 검출해갖고 흙 속에 거기 있는지 없는지 성분을 검출해가 유기농을 줍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먹어본 내 몸이 반응하는 그런 연수는 5년까지 안 됩니다.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 그 땅이 농약을 많이 치느냐 적게 치느냐에 따라 연수가 따라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전에 그 땅이 과수원이 있는데 그 땅을 20년 동안 했다고 해서 괜찮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수원 밭은 농약을 엄청 치기 때문에 무슨 과실수가 되든지 우리가 말하는 야채라든지 뭐 벼농사를 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런 땅들은 무엇입니까? 30년 정도 돼도 회복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땅들은 거의 다 오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먹거리들은 거의 오염된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이 저한테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농민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땅에서 재배한 그런 농산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내 몸을 살리는 그런 먹거리, 농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몸을 살리면서 몸에 크게 해를 입히지 않고 건강해지겠다고 생각하시면 첫째는 이런 오염되지 않는 농산물을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가려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골고루 먹으면 되지. 야채를 먹고 고기를 먹고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해집니다. 뭐 체질 따라 뭐 이렇게 먹자 저렇게 먹자 한의사들은 말을 하는데 그리 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안 먹어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싶다면, 즉 다시 말해서 내 몸을 살리고 싶다면 오염되지 않는 먹거리를 드셔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는 먹거리는 내 몸을 해치지 않고 내 몸을 살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체질별로 뭐 이런 먹거리가 좋더라 저런 먹거리가 좋더라 그리고 뭐 건강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둥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는 둥 비타민제를 먹어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요즘 쏟아져 들어오지. 그런 놈들을 먹기 시작하면 내 몸을 해치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내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는 먹거리를 가려서 먹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오염되지 않는 먹거리를 찾아 먹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예전의 저처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장기가 약한 사람들은 무조건 가려 먹어야 됩니다. 물론 장기가 약한 사람들도 가려 먹어야 되지만은 뭐 수술한 환자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뭐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무조건 가려 드셔야 됩니다. 오염되지 않는 음식으로. 이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차이 갑니다.